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가 올해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를 이어왔는데요. 오는 5월 26일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진실화해위원회 조유묵 3.15 의거 과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15 의거 참여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2022년 1월 창원사무소가 처음 문을 열었죠? 예, 2022년 1월에 의거법이 통과되고 진실화해위원회 3.15 의거과가 신설되면서 62년 만에 국가 차원의 첫 진상조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3.15 의거는 뭐 많이 알려져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4.19 혁명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의 어떤 실체적 진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진실 규명 작업 속에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62년 만에 국가가 첫 진상조사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3년간의 저희 조사를 통해서 많은 또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밝혀져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러면 3.15 의거 진실 규명 관련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는 이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신청인들을 이제 주로 조사를 하는데요. 신청 사건이 492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직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조사 1건 해서 총 493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중에 465건이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 90% 이상 사건 처리를 다 했고요. 나머지 사건도 5월 26일 올해 조사 종료 전까지 100% 사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가족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0년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으면 이제 41년생, 42년생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80 후반에서 90.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요. 살아있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신청하시고 고인이 되신 분은 이제 유족들이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90% 이상 예. 조사가 진행이 됐군요. 그동안의 진실규명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를 좀 꼽아본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 3.15 의거법의 신청인 그 명예 선양을 위한 진실조사뿐만 아니라 3.15 의거 진상규명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3.15 의거 하면은 3월 15, 16일 1차 시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2차 시위, 여기까지 많이 알려졌는데 저희 조사를 통해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라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참여 주체 측면에서 주로 지금까지는 3.15 의거 하면 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저희 조사를 통해서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한 범시민 항쟁이었다라는 이제 사실을 좀 밝혀냈고요. 이제 신청 사건 관련해서는 뭐 김재열 여사 모친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했고 또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 김재열 씨를 인양한 어부의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바로 시신 인양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분도 저희가 시위 참여자로서 진실 규명을 했다라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성과를 뒤로 하고 이제 오는 5월 26일이면 조사 활동이 종료가 됩니다. 3년간 조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물론이고 우리 이제 조사관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 3.15 의거법이 한 10년 전에만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저희가 이제 지금 조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신청인들이 이제 고령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사라지고 또 착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자료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당시 학생들은 이후에 동창회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참여했잖아요. 특히 당시에 일반인 신분 분들은 그런 네트워크 구조가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개월여 정도 네. 남지 않았습니까? 이게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 3.15 사건은 100% 완료가 됩니다. 5월 26일까지. 근데 이제 진화이 전체로 보면은 한 3,000건 정도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진화이에서는 국회에 연장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과거사법, 이제 저희 과거사법의 영향을 받으니까 조사기간 연장 개정안들이 좀 올라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정책 상황이 상당히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연장이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5월 26일 날 조사가 종료가 되면 조사 종료 이후부터 한 6개월 정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5월 26일 조사가 종료가 되면 그동안의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보고서에 정말 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네.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뭐 저희는 첫 번째로 저희가 3년간 공들여서 조사한 결과물들이 종합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고 기록돼서 이후에 또 진실 규명을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